안녕하세요. 총이체 기능과 중간고사,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해볼 210554 김설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 두 번째 메타버스에 대한 종류, 마지막으로 자분자답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란 초월한 그 이상의 뜻을 가진 메타와 세계라는 뜻인 유니버스를 조합한 말로 현실을 초월하여 만들어낸 세계 또는 현실과 가상이 혼재된 세계라는 의미입니다. 요번 한 대학교에서는 메타버스인 제페토라는 앱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진행했으며 또 다른 대학교에서는 동아리 홍보를 화상회의 앱인 지프라는 앱에서 진행을 할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주목되어지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숙하게 다가와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종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종류 중에서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방송 매체입니다. 방송 매체에서는 아바타 싱어, 부키는 정성시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있으며 예로 롤드컵 같은 방송 매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게임에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 3개인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중 로블록스와 제페토라는 앱을 직접 체험하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의 앱입니다. 회의 앱이라고 하면 저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줌 같은 많은 회의 앱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회의 앱과 또 다른 분위기의 회의 앱인 GPE라는 앱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송 매체 중에 아바타 싱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바타 싱어라는 프로그램은 10명의 가수팀이 캐릭터로 무대를 하는 서바이벌 경영 프로그램입니다. 경영 방식은 무대를 하고 난 후 팔로워라는 투표를 받아 탈락이 아닌 1등을 선발하는 무대입니다. 이 경영 방식은 그 전에 있던 예능 프로그램이 나 가수와 비슷한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대 퀄리티가 떨어지고 캐릭터들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메타버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아바타 싱어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캐릭터와 캐릭터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이질적인 느낌은 있었습니다. 좀 어색한 감이 있었고 불을 사용한다던가 물을 뿌린다던가 얼음을 얼리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첨가는 되었지만 어, 왜인지 모르게 좀 어색한 느낌이 가는 무대였고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꼈는지 무대 퀄리티가 떨어졌고 캐릭터들이 너무 이질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바타 싱어에는 150억이라는 제작비가 투자되었고 영화에서는 더 높은 값의 투자 비용이 투자되어진다고 합니다. 제작비 문제만 본다고 하면 제작비 부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사용되는 기법과 아바타 싱어라는 예능 매체에서 사용되는 기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사용되어진 기법은 VFX라는 기법이었고, 아바타 싱어에서 사용되어진 기법은 CGI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기법을 소개해 보자고 하면 VFG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에 적용되는 영상 기법 중 컴퓨터 그래픽스의 바탕을 두고 있는 모든 디지털 기법이라고 합니다. CGI는 컴퓨터가 생산한 이미지라는 의미이며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뜻하는 약어라고 합니다. 통상 완전히 컴퓨터 내부에서 생산된 2D 혹은 3D 이미지를 읽힌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제작자들에게는 CGI라는 용어는 3차원적 이미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VFG는 아트 계열이고 CGI는 프로그래밍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롤드컵이라는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롤드컵은 게임 라이언즈가 직접 개최한 롤, 즉 e스포츠 최대 규모 대회이자 시즌 결산 세계 대회입니다. 그래서 게임 이름인 롤과 월드컵이 합쳐져 롤드컵이라고 합니다. 개최식에서는 여자 아이돌 소영과 해외 가수들의 콜라보 트루 데미지라는 가상 밴드가 나옵니다. 가면 뒤에는 팝스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여자 아이돌 그룹인 여자 리더인 소연을 비롯해 세계적인 팝스타 베키지, 케이케이의 팝하머, 터기스 트롯머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트루 데미지의 신곡인 자이언츠는 롤드컵 결승 무대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뮤지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상 밴드의 성공 배경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증강현실을 통한 새로운 무대 연출도 성공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열린 팝스타즈 무대 영상에서는 게임 캐릭터들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K-팝 아이돌 소연 옆에서는 캐릭터 아칼리가 고음을 뽐냈으며 격렬한 안무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있는 롤 캐릭터 안에 나오시는 여자 캐릭터이시고요. 여기 이쪽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 4개의 여자 아이돌 소년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키지, 키킹온 파머, 더기스 트로물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상현실 무대와 저희 현실에 있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3년의 노래를 같이 했지만 그때 유튜브 생중계로 했고 이질적이지 않고 정말 잘했다고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 영상은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았으며 2019년도에는 유튜브 조회수가 29,000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방송 매체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이번에는 게임에 대해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게임에서는 제가 직접 참여해보고 느낀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첨가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발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말을 하면 제일 대표적인 세 개의 게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제페토,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제가 말한 거와 같이 1위는 역시 제페토였고 로블록스, 2위가 로블록스, 3위가 마인크래프트를 차지했습니다. 1위 제페토가 10대에게 41.9%, 20대에게 20.2%, 30대에게 4.3%, 40대에게 23.3%, 50세에게 1.6%, 60대에게 11.7%, 제페토 역시 연령층 1위는 10대, 2위는 40대, 3위는 20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페토란 앱을 더욱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얼굴 인식과 증강 현실, 즉 AR, 3D 기술 등을 이용해 3D 아바타를 만들어내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을 하거나 다양한 가상현실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R 콘텐츠, 게임, SNS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 특히 1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여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으며 그 후 화장, 옷 뿐만 아니라 얼굴 몸 형태를 조절하여 캐릭터를 꾸밀 수 있다는 점, 현재는 유명 아이돌의 무대의 의상을 자신의 캐릭터가 입어볼 수 있고 무대 뮤직비디오 촬영지에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사진의 촬영을 하며 포토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월드에서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와 같은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상 월드를 제작하여 창의력 증진과 직업을 감정적으로 체험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여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제페토 초반에 인기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손쉽게 얼굴을 인식하여 이모티콘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애플의 AI 이모지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 인식만 하고 전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없다는 거와 이모지로만 화해를 가능하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페토는 이러한 부분을 왕중에 소비자가 원하는 요소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서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많은 업데이트, 버그 부분을 수정하면서 초반에 인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앱 캐릭터 꾸미기만 가능만 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의상, 월드 제작이 가능되어지는 점을 비롯해 놀이동산 뮤비 촬영제와 같은 여러 콜라보를 하면서 소비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콜라보에서는 구찌, 나이키, 아디다스, 랄프로렌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회사 브랜드의 아이템을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구찌 같은 경우 제페토에서 신상품을 홍보를 해왔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페토의 협력 회사이기도 합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을 제페토 내 집을 꾸밀 수 있는 마이하우스 서비스로 기장해왔고 그 서비스는 400만 명 넘게 이용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나차 N라인을 제페토 내에서 시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제페토 안에서 외형 그리고 기능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제가 제페토 앱 내에서 꾸민 제가 생각하는
제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초반에 제페토에서는 AI 이미지라고 얼굴을 인식하여 캐릭터를 만들어준 기능이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기능이 아쉽게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캐릭터를 세부적으로 꾸밀 수 있게 되었고, 옷 또한 제가 꾸밀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페토를 초반에 AI 때문에 인식을 하고 지금 메타버스에 대해 발표를 하기 위해 다시 들어가 본 결과 저는 잼이라는 코인 제페토 앱 코인도 없었고 그렇다고 현질이라는 돈을 사용하여 꾸밀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쁘게 꾸미고 다양하게 사진을 찍고 화장을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잼이라는 아이들과 그 외에 충족하는 코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놀이동산과 여러 뮤직비디오 같은 앱을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현실과 비슷하게 제작되어 있었고, 제주도 에디션과 같은 여러 지역과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들도 감정적으로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드릴 거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입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잠깐 소개를 해보자면, 로블록스는 소비자가 직접 게임을 제작할 수 있는 게임 플랫폼입니다. 게임 제작은 컴퓨터와 같이 PC 기기만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연령층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0대가 61.7%로 많았으며 20대가 11.8%, 30대가 7.4%, 40대가 23.6%, 50대가 3.6%, 60대가 2%, 생각보다 20대 연령층이 제일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라는 게임의 장점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임 제작으로 인해 게임의 장르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의 다양성은 앱을 다운로드한 어플리케이션에 가면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려고 하면 다운로드가 도구는 필요합니다.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층에게는 이 부분이 한 개의 로블록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하지만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층의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층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블록스의 소비자 증가 부분은 타 대기업 못지않은 게임 설계라고 생각하며 손쉬운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실행수, 방문 횟수를 알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게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한 가지 캐릭터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A라는 게임을 하고 B라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두 제작사와 공급사는 모두 같지만 똑같은 캐릭터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아하면 로블록스 안에서도 자신의 게임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꾸미기를 하는데 로블록스 역시 돈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코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게임을 즐기시는 소비자층에서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한 개의 로블록스 앱 캐릭터만 꾸미면 그 한 주간 코인을 충전할 수도 있고 그 코인을 충전한 게임으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10대가 많은 게임층이고, 게임 안에서 남성 학생들이 즐겨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좀 더 많고, 물론 여성들이 할 만한 게임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학한 게임이 많다고 하면, 학부모 연령층에서는 아이들에게 정신적 교육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컴퓨터상의 악플, 좋지 않은 비속어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로블록스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의 게임을 제작을 할 수 없고 최대가 15세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상 15세의 게임은 없었고 최대로 올려본 결과 12세의 게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12세의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잔인함 정도는 아니었고,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더 자극적인 개체가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정신적과 좀 나쁜 방향으로 갈 정도의 게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저런 총기를 사용하여 칼과 총기를 사용하는 서든과 같은 게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로블록스 안의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캐릭터, 그 보신 것 같이 레고 같은 캐릭터 같은 게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서든 같은 것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폭력성은 좀 더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기능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댓글 같은 기능에서는 비속어, 예를 들어 시옷, 비읍 같은 거 했을 때는 XX와 같은 변화가 되었고, 그런 언어를 피하기 위해서 막 엔터, 뭐를 넣는다고 하면 아쉽게도 몇 가지의 비속어들은 좀 더 걸러지지 못하는 점이 있었겠지만, 이거는 로블록스 안에서 많은 업데이트와 제도적 사려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블록스를 하면서 단점을 찾아냈습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한 가지의 인기 게임이 있다고 하면 그와 비슷한 여러 게임이 파생되는 점을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로 인해, 원래 본 게임이 인기가 없어졌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본 게임이 스토리가 탄탄하고 제작이 잘 되어가지고 인기가 있었던 게임이었고, 그 게임을 따라를 해야지만 아직까지 그런 스토리에 대한 한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대가 주인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런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임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 본다고 하면 한때 인기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들에 나오시는 여러 배우님들의 초상권, 그리고 여러 인기 있는 게임들의 비슷한 느낌의 게임들이 많았고, 음악도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안에서 포켓몬과 비슷한 게임을 제작되었지만, 아쉽게도 포켓몬 회사의 저작권 문제로 그 게임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아하면 로블록스 안에서는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로블록스 안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학생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좀 더 식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로블록스는 과연 정말 좋은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화상 회의 플랫폼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합니다.
GPE라는 게임에 대해 화상 회의 플랫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GPE는 줌과 같은 화상 회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줌은 다소 딱딱한 화상 회의 느낌이자 GPE는 게임인 바람의 나라와 같은 2D 캐릭터를 이용해 회의 또는 대화를 하는 플랫폼이다. 캐릭터들이 보이는 것이 아닌 화상 게임으로 서로 얼굴을 보여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상 연결하는 방, 화상 연결을 하는 방식이 대화를 하고 싶은 캐릭터 근처로 가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연결이 끊어집니다. 화상 연결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각자의 모드를 설정하면 기능이 맞게 조절이 됩니다. 모드는 세 가지로 가능 모드, 가능 모드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가 항상 켜져 있습니다. 업무 모드에서는 나의 카메라와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연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쁜 모드에서는 카메라, 마이크는 모두 꺼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마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월드가 되어진 월드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며 각자의 회의 일정으로 제한을 가지고 싶으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탈출과 같은 월드를 제작할 수 있으며 현재는 관공서, 미술서 같은 곳에도 그 유사하게 제작되어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잽이라는 앱에 대해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나온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보시는 것 같이 여러가지 앱들이 있으시고요. 저는 경복궁이라는 앱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조작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작법은 마우스 위아래 키로 이동할 수 있으시며 F라는 키를 이용하시면 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석굴암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F키를 눌러 들어가 봤습니다. F키를 눌러 들어가 보니 하늘에서 본 경주 석굴암에 대한 영상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